결혼 20년 동안 수연은 시댁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부엌에서 혼자 음식하고 밥상에는 앉지도 못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수연만 빠졌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불평 한 마디 없이 참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견뎌왔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수연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내가 뭔데? 한 푼도 못 받아. 당장 나가. 그 순간 수연은 봉투 하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20년간 산 이 집,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기억하세요? 시댁 식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짐 취급당한 며느리의 완벽한 역전. 그 통쾌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연과 민철은 23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수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못생겼고 키도 작고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걸 골랐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쏘아붙임, 시누이의 무시, 시동생의 조롱. 남편 민철조차 그저 말없이 옆에 있었죠. 신혼 시절 수연은 시댁 근처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의 매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내가 요리 못하니까 내가 해. 수연은 퇴근하고 시댁으로 달려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상엔 앉지도 못했습니다. 넌 부엌에서 먹어. 자리가 좁아서. 남편은 가족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은 부엌 바닥에서 눈물로 밥을 삼켰습니다. 수연은 딸을 낳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며? 쓸모없네. 민철은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아들을 낳자 시댁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지. 칭찬과 기대를 받았지만 여전히 딸은 무시당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 20여 가지를 홀로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TV만 보는 식구들, 밥상에도 앉지 못하고 수연은 뒷정리만 했습니다. 여보, 왜 나만 빼? 시끄러워.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수연은 항상 밖에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사진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두 아이, 시누이와 시동생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시댁.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집 가면 엄마만 부엌에 있어? 수연은 엄마가 요리를 좋아해서라고 답했지만 큰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속상하면 울어도 돼.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해 겨울 시아버지 별세 후 시댁에 또다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철은 어머니가 너는 며느리니까 재산 분할에서 빠지래라고 말합니다. 충격받은 수연, 나도 20년이나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너는 피부치가 아니야라며 수연을 내쫓으려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집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죠. 결혼할 때 시댁에 빚이 많아서 며느리 명의로 집을 바꾸자던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등기부등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던 그때. 이후 20년간 수연이 세금과 관리비를 혼자 다 내왔지만 그 사실을 시댁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재산 분할 회의장에 처음으로 수연이 당당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왜 여기 있냐? 나가라는 시어머니. 수연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합니다. 이 집 20년 전 제 명의로 바꾼 거 모르는 척 하셨죠? 등기부등본 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 모두 충격에 휩싸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민철도 당황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수연이 관리했고 명의도 수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짐 취급한 집안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 먹고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 사진에도 못 들어가고 이혼하겠습니다. 민철은 여보, 왜 라며 붙잡았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20년 참았으니 이제 그만할래요. 이혼 서류와 강제퇴거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반년 만에 시댁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 꿇고 수연아, 제발 용서해줘. 갈 데가 없어. 라며 애원했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0년간 잘했어야죠. 마침내 가족 안에서의 위치와 권리를 되찾은 수연. 아이들과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잘한 거 맞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응원합니다. 수연은 눈물로 아이들을 안았고 슬픔 대신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뒤 집 1층을 개조해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며 카페는 번창했고 수연은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수연은 주문하시겠어요? 라며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문하며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잃은 게 인생 최대 실수야. 수연은 용서를 거절합니다. 아직은 못해요. 그냥 이제 남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떠났고 수연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잘 자라 대학과 취업까지 성공합니다. 수연의 카페도 전국에 지점이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연은 마지막 방문에서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용서받고 싶다. 수연은 눈물로 어머님도 힘드셨죠라며 마음을 전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수연은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의 카페의 시집살이에 힘들어 우는 젊은 여성이 찾아옵니다. 저 시어머니한테 너무 힘들어요. 수연은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20년이나 참았죠.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더 빨리 맞섰어야 했고 나를 지켰어야 했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세요. 여자는 눈물을 닦고 저도 용기 낼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연은
그녀를 배웅하며 오늘도 일기장에 남깁니다. 20년을 참고 견뎠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게 가장 소중했다. 나를 변화시킨 건 용기와 선택이었다. 이제 나는 아이들과 행복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있거나 희생만 강요받으며 살고 있진 않나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강조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 수연은 결국 맞섰고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꼭 행복하게 사세요. 수연처럼요. 이 이야기가 용기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좌르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살아온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엔 더 통쾌하고 용기 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